안녕하세요. 리얼스터디 수연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2차 수도권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이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대책, 개발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되면은 어떤 측면에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부동산 경기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게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개발 계획, 세금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거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별하게 발표가 나는 거는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을 보시면요. 남양주 1134만 제곱미터, 하남 교산에 649만 제곱미터, 과천에 155만 제곱미터, 인천 계양에 335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되고요. 작게는 100만 제곱미터 이하가 6곳,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31곳이 개발될 예정이에요. 개발 방향은 첫 번째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출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는 좀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대규모 개발 예정지랑 인근 지역은 교통 상황이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원래 대규모 개발 사업은 택지 사업 지구 외에도 많은 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을 많이 병행을 하고요. 때로는 지하철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도 교통망 구축이 좀 성패의 키라고 말을 하는 만큼 이 교통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지가 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판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일자리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 봤을 때 도시지원시설을 늘린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지역적인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역적 입지가 좋은 곳은 늘어날 만큼 늘어나는데 지역적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회사가 입주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지원시설 용지 부분이 좀 공터로 남아가지고 택지지구 자체가 좀 휑하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서울하고 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족도시로 성장을 한다면 3기 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환영하는 개발 방향인데요. 유치원 100%, 국공립 학교도 좀 적기에 개교를 하고 택지 개발에서 남은 이익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생활 SOC에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다산신도시의 예를 들어만 봐도 입주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애들이 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입주 초기에 좀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가 200~300명인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인데요. 대토 보상을 확대해가지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좀 제고한다고 하는데 항상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되면 원주민과의 보상 문제가 좀 진행하기 수월하지 않은데요. 저희는 보상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부분은 항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좀 최대한 높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피수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활 터전이 사라지는 거고 대토 토지를 찾으려고 해도 이게 일시에 대토 토지 수요가 몰려가지고 인근 지역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받은 보상금으로 대토 토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사람들과 좀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이 상대적 박탈감도 일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이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어쩔 수 없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개발 사업 부지를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피수용자에게 돌려주는 대토 보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토 보상하고 대토 수요가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토 보상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성된 토지를 수용당하신 분들에게 조성하고 나서 돌려드리는 거고요. 이 보상금하고 조성된 토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대토 수요는 이 피수용자분들이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으신 거를 가지고 택지 개발지구가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에 다른 유사한 토지를 구매하시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 예정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남양주 왕숙 개발 예정지 보실게요, 먼저. 이곳은 왕숙 1지구, 2지구로 나뉘어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왕숙 1지구는 53,000호, 왕숙 2지구는 13,000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GTX B 노선 중에 풍량역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별내선 연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숙 2지구에 경의중앙선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도로는 왕숙천별로를 신설을 하고 기존 지방도로 383, 국지도 86호선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좀 말이 많은데요. 하남 미사동하고 남양주 수석동을 연결하는 수석대교도 신설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하남 교산 개발 예정지를 좀 살펴보실게요. 하남 교산 예정지는 32,000호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하남은 좀 명실공히 지하철 대박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지하철 5호선하고 지하철 9호선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정되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까지. 지리적으로 올 수 있는 지하철은 다 끌어온 것 같아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뻗어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BRT도 신설하고요. 다음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를 살펴보실게요. 이곳은 17,000호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인천 1호선 박촌역하고 김포공항간역에 신교통역 SBRT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연장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앞에 언급했었던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에 비해서는 교통대책이 약간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개발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과천 개발 예정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7,000호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랑 과천 개발 예정지는 자족 용지의 비율이 거의 가용 용지의 반 정도를 공급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물론 그쪽 지역 소규모 기업체가 많기는 해서 공급 금액이 좀 저렴하거나 이 지역 특색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신다면 또 의외로 괜찮아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과천 개발 예정지는 진짜 지리적 위치가 괜찮아서 좀 좋아 보이거든요. 꽤 잘 될 것 같아요. 교통대책은 GTX C 노선을 좀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천 우면산간 도로 중에 일부를 지하하고 과천대로에서 헌릉로 연결 도로를 좀 신설하거나
과천 송파간 민자도로 노선을 확장해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바위역을 좀 복합 환승센터로 탈바꿈하기로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규모 택지 조성 개발 방안 이런 것도 좀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2월 19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 주택을 좀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이런 공급 계획을 좀 바탕으로 하시고 완전히 장기 플랜으로 좀 계획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고 청약 같은 거 받으시고 싶으시면. 물론 내가 사는 게 계획대로 딱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가게 운영을 하는 거에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장기 계획으로 세우셔가지고 목표를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시면 근데 이제 단연간의 감정평가 일도 해보고 또 평가사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저희 경험에서 부동산에 오신 손님분들한테 이제 브리핑 하면서 투자 물건도 이제 추천해드리고 이런 경험으로 바탕을 했을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은 집가 상승, 토지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고민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좀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랑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할 때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해지고 만일에 이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하셨거나 좀 문의 내용 있으시면 메일이라든지 댓글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말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제 영상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